대한민국 예능계는 우리 덱스 아리 중입니다. 마성의 매력으로 MZ 세대를 저격한 대세 중의 대세 우리 덱스. 반갑습니다.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크리에이터 덱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참 또 멋있어요 우리 덱스가. 잘생겼어요. 네. 실물이 아니 그 저 유퀴즈 섭외를 받고 좀 어땠습니까? 저는 솔직히 처음에 나오기가 싫었어요. 왜? 왜냐면 여기가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예능 중에 가장 최정상에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. 아니 이제 여기까지 찍으면은 나 안 불러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를 안 불러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진짜 지금 나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조금 더 뭔가 나의 커리어가 좀 쌓이고. 네, 원기옥을 이렇게 잔뜩 모았다가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. 주위에서 그러시더라고요. 뭐라고요? 이때 아니면 못 나간다. 불러줄 때 나가라. 주접 떨지 말라. 우리 이거는 좀 궁금해도 왜 이름이 덱스인지. 이제 덱스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원래 이제 제가 군에서 전역을 했을 때 너튜버로 활동해야겠다. 근데 닉네임을 정해야 되잖아요. 정해야죠. 근데 그때 이제 나의 훈련은 여기서 종료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엔드 오브 엑설사이즈라고 해서 그걸 군대에서는 엔덱스라고 불러요. 엔드 오브 엑서사이즈. 네네, 맞습니다. 어느 날 이제 제가 너튜브 이제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 그 관계자분께서 야, 너 이름 뭐 할 거야 했을 때 저 엔덱스 너무 길어 줄여와 이러는 거예요.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 M 빼고 덱스 할게요 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덱스가 탄생하게 됐어요. 그랬구나. 네네네. 본명은 원래 뭡니까 우리 덱스의 본명? 제 본명은 김진영입니다. 진영 씨. 네. 근데 약간 느낌이 진영이 느낌이 난다. 진영이처럼 생겼나요? 약간 있어요. 느낌 있어요. 진영이 느낌이 있어요. 있어요. 그럼 오늘은 뭐 진영 씨라고 부를까요? 아니면- 오늘은 진영 씨라고 좀. 네, 저도 좋아해요. 오랜만에 본명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? 네,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어이 덱스 이러고. 저희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저 일부러 말을 안 해요.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. 그러면 이제 퇴근하면 아버지 딱 들어오시다. 어이 덱스 왔는가 막 이래요. 고향이 어디시죠? 네, 전남 순천입니다. 순천이구나. 네, 또 순천의 아들로서. 근데 되게 좋은 양 하시네요. 약간 지금 플러팅 아니에요? 아니, 약간 그건 아닌데. 이거 저희 승부처예요. 그리고 잠깐. 손에 굳은 살이. 운동을 좀 운동하죠. 반전 매력. 앞에서는 이제 귀엽게 아버지 가서는 오늘 사실 주제가 강한 자들인데 네. 요거 이제 진영 씨가 딱이죠.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UDT 출신입니다. UDT 하면 또 예. 이제 이게 원래 UDT가 되고 싶으셨던 건가요, 진영 씨는? 사실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그래도 체격이 있지 않고 완전히 깡마른 아이였어요. 네. 그냥 이제 빼빼로 같은 아이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운동은 안 해도 수영은 좋아했어요. 수영. 네.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을 가야 될 때가 오잖아요. 그때 이제 솔직히 저는 제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흥미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또 부담을 드리기 싫고 등록비 이런 게 전 대학을 안 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수영 강사를 시작했어요. 그때부터 이제 고3에서 성인 넘어갈 때 처음으로 수영 강사를 시작하다가 학창 시절에 사실 뭐 누구나 꿈이라는 게 있을 법하잖아요. 근데 저는 정말로 꿈이라는 게 없었거든요.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.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강사로 하셨던 형님이 UDT 출신이었던 거예요. 그렇게 이제 UDT를 처음 알게 돼서 그럼 이 수영 장기를 살려서 UDT를 가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UDT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생긴 이제 첫 번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죠. 당시에 전남 순천에서 이제 서울 강남으로 수영 강사를 추천을 해주셔서 와 나도 이제 서울살이를 하나 보다 하고 갔는데 그 수영장을 가니까 이미 직원들의 임금이 몇 달치가 밀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직원들도 다 그만두기 직전인 상황에 저를 거기로 보낸 거죠. 근데 이제 그 수영장에서 알게 된 다른 강사님이 또 다른 수영장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. 그러면서 월세방 구할 돈은 없고 그래서 센터 밑에 있는 그 보일러실이 있어요. 거기를 쓰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매트리스 하나 놓고 그냥 생활을 시작을 했죠. 서울 생활을. 그때는 진짜 그냥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. 뭐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목표를 이제 UDT로 잡아서 좀 도전을 해보자.
내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이자 비전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UDT였던 것 같아요. 갑자기 이제 이쪽 일을 좀 하시게 됐잖아요. 네네. 네. 군이라는 곳이 너무나 이제 자랑스럽고 프라이드가 있는 곳이지만 아무래도 통제가 많이 되잖아요. 네. 사실 미디어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 그쪽에 진짜로 실제 경험을 하면 더 이렇게 위험한 일도 많이 하고 아, 그리고 엄청나게 또 고난이도의 훈련과 네, 뭐 체력 관리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 저는 다 좋은데 저희 부모님께서 특히 어머님이 약간 안 좋아하셨어요. 왜요? 이제 어느 날 제가 휴가를 봐서 고향을 가서 딱 쉬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막 깨발랄하고 막 명랑한 아이였는데 UDT를 가고 되게 표정도 없어지고 말도 안 하고 집에 와도 그냥 이제 방구석에서 이렇게 누워만 있고 하니까 속상하셨나 봐요.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UDT에 약간 뺏긴 것 같다. 너무 또 힘든가 보다 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제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목적이 좀 컸었고 혹시 좀 그 네. 제대줌에서는 아 내가 나가서 이런 걸 해봐야겠다 뭐 또 이런 게 있었습니까?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원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. 어. 예, 형님처럼 이렇게 정장 입고 뭐 이렇게 직장인 명패 같은 거 달고 아 이렇게 나도 좀 슈트 입고 이렇게 멋있는 거 해보고 싶다. 맨날 군복만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로망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회사원은 좀 힘들었고 그냥 제가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을 하자 했을 때가 이제 크리에이터가 첫 시작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하시기 시작한 거군요. 네네. 당시에는 뭐 쓸 거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전역할 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. 그냥. 근데 이제 4년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나오더라고요. 그게 한 700만 원, 8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전재산 800만 원을 갖고 인터넷 생방송으로 시작을 하자 해서 장소를 구하려 했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. 그 하루 종일 떠들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. 그렇다고 이제 본가에 들어가서 막 하면서 막 와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할머니 댁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어요. 그래서 거기 단칸방을 내가 개조해서 쓰면 되겠다. 근데 당시에는 뭐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잖아요. 막 그런 것도 써보고 싶었는데 돈은 없고 해서 녹색 페인트를 사가지고 벽에 다 칠했어요. 할머니 집 단칸방에. 진짜로. 할머니한테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? 안 맡았어요. 그 뭐라고 하고? 그냥 할머니 인테리어 좀 새로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? 좀 벽지가 많이 좀 옛날 거다. 좀 제가 새로 하겠다. 하겠다. 근데 그게 이제 초록색일 줄은 모르셨겠죠? 원래는 한 군데만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를 딱 하고 나니까 다른 좀 벽지가 이게 그치.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전체 방을 녹색으로 그냥 해버리고 심지어 벽을 처음에 딱 하고 인터넷 방송 키는데 이 의자가 크로마키가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거슬려서 의자도 페인트 칠을 해버렸어요. 녹색으로. 녹색으로. 그러면 본인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나오고. 그렇죠.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. 이게 이제 저 첫 그 방송이 12시간 방송. 맞습니다. 당시에는 어떤 내용으로 했어요? 12시간은? 12시간을 시청자가 한 명도 없는데 시청자가 있는 것처럼 했어요. 게임을 하면서 야 오른쪽에 지금 사람 있다 하는데 아무도 내 목소리 안 들어. 근데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12시간 또 그때 막 UDT 전역하고 막 한참 기세가 좋을 때잖아요. 막 12시간은 해야지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. 이제 뭐 인터넷 생방송은 금액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이제 후원이잖아요. 실시간 후원인데 후원을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12시간 일하고 빵원을 번 거예요. 그렇지. 이제 후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. 맞죠? 그죠? 일단 시청자가 없으니까. 그래서 당시에 너무 감사했던 시청자분이 있는데 어떤 형님이었어요. 저의 유일한 약간 한두 명 있는 고정 시청자였는데 그 형님이 제 방송 봐주면서 진영아 너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되니? 형이 하루에 10,000원이라도 싸줄게. 아 고맙다. 너무 감사하잖아요. 네.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. 근데 또 이제 그때 당시에 형 또 이제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저는 뭔가를 했을 때 그 금액을 받고 싶지 그런 식으로 의무적인 금액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때 그래 감사하게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. 그 형님 아직 예. 그 형님이 지금은 제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생방송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한 날 들려주셨어요. 아 오셨구나. 그때 진짜 감사했다. 형님이 하루에 이렇게 10,000원씩 싸주신다고 한 거 그 많은 시청자분들 앞에서 소개해드리고 형님을 치켜 세워드렸는데 그게 또 약간 부끄러우셨나 봐요. 그래서요. 그 뒤로 사라지셨어요. 근데 뿌듯하시지 않을까. 그래도 내가 진영이 좀 키웠다. 그렇지. 야 유튜브 계에 또 숨어 있는 천사 한 분 계시네. 진짜요. 그 형님. 예? 이 자리를 빌어서
근데 이것도 뭐 스타일마다 다르긴 하는데 뭐 저도 왜 리액션 같은 거 많이 해서 막 이런 거 귀염둥이 리액션. 나 이런 거만 있잖아. 역시 유튜버 답네. 아 바로 나가야 되니까. 뭐 이런 게 있어요? 이런 거 귀엽게. 내가 매기남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포지셔닝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나요? 아니면 아니요,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나갈 때 크게 뭔가를 해야겠다는 부담을 갖지 말자가 제 약간 신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도 대신에 하나는 있었어요. 내가 이 연애 프로그램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해서 여자친구를 정말 만들 생각으로 여기서 내 여자친구를 만들어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들어갔어요. 진짜 그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.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자신감, 패기, 네. 이런 젊음,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저의 이런 자신감과 패기는 제 군생활 시절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워낙에 일단 일 자체도 자신감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고 자신감이 없으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작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이런 일을 할 때도 촬영도 열심히 해야겠다.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된 것 같습니다. 우리 그 진영 씨가 나온 영상 댓글을 보면 네. 저 남자 알고 싶다. 예, 눈빛에 빠지고 싶다. 저 남자가 나를 좀 망쳐줬으면 좋겠다. 댓글 저 중에 참 남자가 재밌게 나를 좀 망쳐줬어. 그러니까 내 일상을 막 정신 못 차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아른아른거리고 막. 이런 반응 좀 어떻습니까? 일단은 뭐 너무나 민망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. 뭐예요? 제가 플러팅남이라는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세호 형님 손을 잡으면서 형님 손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이런 것들도 너 플러팅하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나는 진짜 플러팅남인가? 나는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아무나 꼬시는 사람인가?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아니야.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 이 사회가 서로에 대해서 칭찬이 너무 야박하지 않나. 저는 그냥 상대의 좋은 점을 짚어주고 말해주고 싶을 뿐인데 그거를 플러팅이라는 걸로 크게 받아들여 하시는 것 같은. 모든 일상에서 뭐만 하면 플로팅, 맞아요, 이제 맞아요. 농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맞아요.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신경도 쓰이고. 진짜로 어딜 가서 그냥 칭찬을 못 하겠어요. 어. 오늘 옷 되게 이쁜 거 입고 나오셨네요. 그럼 지금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저기요, 플러팅이 아니고 이쁜 옷을 입으신 거잖아요. 본인이 이 옷 이쁘다고 생각해서 입으신 거죠? 설명을 해야 되니까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이러니까. 잘하네. 그 느낌 잘 살리네. 혹시 좀 본인은 어떤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합니까? 저 완전 기다려요. 진짜.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.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표현을 하는 게 실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관심을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기다리는 쪽인 것 같아요. 좀 기다리는 편이다. 네, 근데 제가 기다리고 표현을 안 하면 상대방도 그걸 몰라서 모를 수 있지. 그러니까 지나쳐 버리더라고요. 아니 이게 사실 얼마 전이었죠. 우리 진영 씨가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신인 남자 예능인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제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만 이제 큰절까지 좀 했잖아요. 네. 그죠. 축하드립니다. 제가 라디오에 어느 날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신인상을 받게 된다면 뭐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수상 소감을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당시에는 당연히 내가 받을 리가 없겠지 하고 큰절을 하겠다. 상에 대고 큰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진짜 제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. 올라가면서 나 멘트도 준비 못했는데 하다가 그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. 트로피를 딱 보자마자 그래 이거야 하면서 트로피한테 절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방송에는 제 이제 엉덩이가 또 힙이 나가가지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- 반응이 좋았습니까? 제 별명이 또 엉진영이라는 별명이기 때문에 야 엉진영 맞네. 엉진영 맞다 하면서 이제 아니 네. 지금 소속사가 있죠, 진영 씨. 예 있습니다. 혹시 진영 씨 나오기 전에 뭐 소속사 사장님이나 우리 저 소속사에 계신 분들 나갔을 때는 뭐 이런 건 얘기하지 마. 뭐 이런 거 있었어요, 혹시 주의사항? 좀 나대지 말라.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이 나댔구나. 너무 나댔구나. 이 정도는 괜찮죠. 그때도 행사가 다 끝나고 수상자들만 모여서 사진 찍는 포토타임이 있었는데 있었어요. 사실 거기에 수상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. 네. 막 이제 송혜교님부터 해가지고 유재석 형님, 막 이광수 형님 막 이렇게 있어서 저는 그 모든 수상자 가장 끝자락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. 네. 좀 부끄럽고 너무 이거 진짜 연예인 중에 연예인들이 여기 좀 모여 있는데
내가 있는 게 맞나 하는데 형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덱스야 들어와. 그래서 저를 가운데로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. 예. 좀 들어오라고. 제가 곁에 너무 이제 끝쪽에 있으니까 형님이 딱 저를 이렇게 감싸주니까 막 옆에서 광수 형님도 덩달아서 같이 챙겨주시고 해서 그 자리에 잘 어울릴 수 있었던. 아이고 또. 예. 아 우리 또 거기서 또 봐서 너무 반가웠고 또 한편으로는 덱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성장을 해간다라는 게 참 너무 참 대견하기도 하고 맞아요. 제가 뭐 덱스랑 큰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네. 기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광수가 있던 자리에 광수야 너 나와라 그래서 근데 바로 나오시더라고요. 예, 광수가 바로 형 예, 바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광수 진짜 광수야 착해요. 너무 형이랑 착하신 거예요. 광수 그래서 우리 덱스하고 광수하고 이렇게 해서 예, 함께 예. 그래서 너무 그때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아 오늘 또 이렇게 유퀴즈에서 보게 되니까 참 너무 기분이 참 좋아요. 아, 예, 좋아요. 혹시 인기가 많아지면은 또 아무래도 부모님이 또 한편으로는 기분 좋으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또 걱정도 많이 또 하실 수 있거든요. 예.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소식을 잘 아시니까 항상 단톡방에 기사 같은 걸 막 올리시면서 저한테 계속 갠톡이 와요. 항상 겸손하고 사고 치지 말고 그렇지. 남들한테 뭐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. 부모님이 진짜 이게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잘 되니까 좋으시면 한편으로도 걱정도 그럼요.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조금만 뭐 해도 그냥 뭐 혹시라도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아요. 아 당연하죠. 아, 그럼요. 사실 UDT가 제 첫 번째 꿈이었다라면 이제 두 번째 꿈은 부모님을 은퇴시켜 드리는 거예요. 저희 아버지도 한평생 운수업을 하셨고 운수업을 하시면서 정말 목숨이 위험할 만큼 다치신 적도 있고 다 느껴지잖아요. 같이 살다 보면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잘 살지는 않는구나. 근데도 얼마든지 해봐라. 부모가 돈은 없지만 되는 데까지 서포트 해주겠다. 근데 단 한 번도 뭐 먹는 걸로 뭐라 하신 적도 없고 먹는 걸로 돈 아끼지 말아라. 오히려 비싼 거를 더 먹이려고 하셨고.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더 이제 편한 노년을 즐기실 수 있게 이제 내가 서포트하는 게 꿈이니까 또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야죠. 그러려면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야겠네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너 너무 잘 나가지 않아라고 하지만 한때고 금방 이 불길엔 사그라질 거다.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거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. 모든 것에 좀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만큼 뭔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